네, 이번 시간에는 코틀린의 다양한 기능, 델리게이션, 레이지 프로퍼티, 옵저버블, 널 세이프티, 그리고 오퍼레이터 오버로딩에 대해서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델리게이션에 대해서 좀 실습을 진행할 건데, 델리게이션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정 상황을 좀 보고 이 상황에 그러니까 그런 사용되는 걸 봐야 조금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예제가 조금 깁니다. 이 긴 예제를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잠시만요. 이전에 진행했던 커스터머라는 클래스 있었잖아요. 커스터머라는 클래스에다가 만들어주고 레포지터리라는 인터페이스를 만들었고요. 로거라는 인터페이스를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이 커스터머라는 객체를 저장하거나 가져오거나 그리고 그 수행 결과를 기록하는 로깅 함수에 사용되는 건데요.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을 때 이거를 사용하는 컨트롤러, 이제 뭐 컨트롤러라고 하면 그런 비즈니스 로직이나 뭐 이런 함수들을 사용하는 구문들인데 잠시만요. 컨트롤러 주로 스프링이나 웹 프레임워크 같은 데에서 많이 이 용어들을 보실 수 있을 텐데 그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할 때 데이터를 레포지터리에서 가져오고요. 레포지터리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고 그리고 로거로 로깅을 하고 그러니까 데이터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기록하고 하는데 이것들을 사용할 때, 이 컨트롤러를 사용할 때 레포지터리는 이 레포지터리라는 건 이 변수를 통해서 이 레포지터리 클래스에 대한 처리를 위임하고 마찬가지로 로거에 대해서는 이 로거 이렇게 전달받은 로거로 이 로깅을 대신한다. 이걸 위임한다. 해서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할 수 있고요. 이 컨트롤러 클래스를 이렇게 만들어 줌으로써 그 객체 지향에서 디펜더시 인젝션이라고 하는 이 객체가 어디에도 사용될 수 있도록 재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 인젝션을 해주는 거죠. 코드를. 이 컨트롤러는 뭐 데이터베이스를 MySQL을 쓰든 오라클을 쓰든 SQLite를 쓰든 사용할 수 있고 로거도 log4j를 사용해서 뭐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로거를 이용해서 사용할 때도 이 컨트롤러를 생성하는 시점에 그것들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컨트롤러를 미리 만들어 놓더라도 나중에 코드를 수정하지 않더라도 데이터베이스의 기본적인 형태가 이 인터페이스만 동일하다고 하면 이 레포지터리를 사용할 수 있고 이 로거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위임 함수를 잘 사용하면 이런 것들을 예쁘게 만들 수 있고요. 네. 이렇게 만들어서 메인 함수에서는 그러면 실제로 사용될 때는 잠시만요. 네. 이 컨트롤러를 실제로 사용할 때는 다음과 같이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컨트롤러를 만들 때 어떤 레포지터리를 만들어 주고 그리고 로거를 만들어 줘서 이 레포지터리와 로거를 이용해서 컨트롤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위임이라는 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 이건 좀 실습으로 확인해 봤고요. 뭐 좀 더 진행을 해보자면 이 지금 레포지터리와 로거와 이거는 인터페이스로 지금 설계가 되어 있는데 이 인터페이스를 실제로 구현을 하려면 실체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실체를
만들어 준다고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레포지터리를 이용한 임플리멘테이션, 구현체, 이건 인터페이스니까 사용 규약 같은 거죠. 그러니까 레포지터리가 get by id와 get all이라는 함수를 갖고 있고, 이거를 만들어준 구현체가 있다면 그거를 무엇이든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처럼 만들어주고, 실제로 사용할 때는 그 메인 함수에서 해당 구현체를 인스턴스화 하는 거죠. 레포지터리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로거를 만들어줍니다. 로거 임플리멘테이션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이 두 개를 만들어준 다음에 컨트롤러 생성할 때 이 레포지터리와 이 로거의 구현체를 이 컨트롤러에 등록함으로써 이 컨트롤러가 수행될 때 이 로거들을 다 거쳐서 수행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컨트롤러 get_all, 컨트롤러 log_all, 이런 식으로 수행을 만들어 주게 되면 이 컨트롤러가 어떤 로직을 갖고 있든지 그 로직을 수행하는 결과 중에 로그를 찍는다거나 값을 가져올 때 이 위임 객체에서 그 값을 대신해서 수행하고 그 결과만 리턴하기 때문에 이 컨트롤러는 그런 의존성에서 조금 더 자유롭게 프로그래밍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을 위임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거고, 이런 지금 보시는 것처럼 by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이 해당 객체들을 외부에서 요청해서 받아올 수 있게끔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딜리게이션의 기본적인 예제고요. 네, 다음으로 레이지 프로퍼티인데요. 레이지 프로퍼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value라는 값은 원래 변경이 불가하기 때문에 선언시에 한번 만들어지면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를 클래스의 멤버 프로퍼티, 그러니까 상위에 있는 프로퍼티로 만들어 준다면 함수가 초기화될 때 무조건 만들어져야 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자바 같은 경우도 그런 것들을 위해서 컨스트럭터에서 조금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개발하지 않으면 이 레이지, 그러니까 이 객체가 생성되지 않아서 초기화에서 문제를 겪고 오류가 나는 경우들이 좀 많았는데, 이런 경우는 레이지 함수를 통해서 이 함수를 호출하는 시점에 이 값을 적어 넣을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해서 적어 넣을 수 있게 만들어 주고요. 잠시만요. 네. 이 레이지 함수는 반드시 코드의 이 리턴 값이 이 값과 이 타입과 같아야 되기 때문에 아까 이제 에러 메시지가 떴던 거고요. 42라는 값이 레이지 함수의 지정이 되게 됩니다. 이 값을 호출하는 시점에 이 계산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실제로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레이지 프로퍼티 클래스를 인스턴스화하고 print line first access, 첫 번째로 액세스 할 때 레이지 프로퍼티에 레이지 호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생성된 다음에는 어떻게 호출되는지 두 번째 호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레이지 프로퍼티에 레이지 호출해서 이 값을 확인해 보면, 네, 보시는 것처럼 first access를 호출하는 시점에 계산을 하고 이
값을 지정하고 그 두 번째는 값을 하지 않죠. 이 실제 값이 출력되는 걸 확인해야 되니까 print ln 해서 보시는 것처럼 값을 지정해 줄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두 번 호출했을 때 첫 번째 호출에서만, 첫 번째 액세스에서만 이렇게 calculate the value 해서 이 값을 계산하기 위한 레이지 블럭이 이 값에 처음 접근할 때만 호출하도록 해서 이 변경되지 않는 이뮤터블한 값을 정말 필요한 시점에 생성하고 저장할 수 있게끔 해주는 함수 위임입니다. 위임 프로퍼티죠. 프로퍼티 위임이죠. 네, 다음으로는 옵저버블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저버블에는 이 코틀린의 스탠다드 라이브러리가 몇 가지 좀 필요한데요. person이라는 클래스를 만들면서 그 person이라는 클래스에 값이 변경되는 걸 모니터링하는 옵저버블 클래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과 나이를 갖는, 그리고 샐러리가 있는, 봉급을 받는 사람을 만들었고요. 봉급을 받는 사람을 만들었고, 이 사람은 옵저버, 이 클래스에는 옵저버가 있어요. 옵저버를 만들 건데, 이 옵저버는 프로퍼티를 갖고요. 프로퍼티 그리고 old value int new value int 세 개의 값을 받고요. 이 세 개의 값을 받아서 print property value는 old value에서 new value로 이 옵저버라는 이 함수 블럭, 이게 위임 블럭이 되겠죠. 이 옵저버 블럭을 age, 나이가 바뀔 때마다 이 옵저버 블럭을 호출하는 함수를 이게 value가 아니죠. variable이죠. variable을 갖게 되고요. 여기가 문제군요. 그래서 그리고 봉급도 변수로 봉급이 변경될 때마다 이 옵저버를 호출하도록 해서 지금처럼 만들어지면 이 person 객체가 변경될 때 앨리스 25살 2000 봉급이 2000이다 했을 때 나이가 늘고 person 샐러리 봉급이 100만원이 늘었다. 이렇게 값이 변경될 때마다 보시는 것처럼 프로퍼티가 변경될 때마다 이 변경되는 시점에 변경 바로 직후에 이 옵저버가 실행됨으로써 이 값이 변경된 걸 확인할 수 있고 이벤트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옵저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나중에 그것은 이제 RX 프로그래밍이라고 해서 인터넷 좀 찾아보시면 RX 프로그래밍에서 이 옵저버 패턴이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코루틴이나 이 다른 스레드에서 동작하는 코드들이
값이 변경되는 시점을 명확하게 알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벤트를 발생시키는데, 그 이벤트 발생하는 로직을 이 옵저버 패턴을 이용해서 이 딜리게이션 함수를 통해서 이 변수가 변경될 때 이벤트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는 그 이벤트 트리거 포인트로도 활용될 수 있고요. 그래서 옵저버 패턴은 되게 최근에 많이 쓰이는 디자인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틀린에서는 옵저버 패턴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걸 실습으로 알아봤고요. 다음으로 널세이프. 널세이프티한 이 값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코틀린에서는 이렇게 값을 생성했을 때 특별히 이 값이 이 타입이 지정됐을 때 물음표가 지정되지 않으면 이 메시지라는 값은 반드시 값을 갖게 됩니다. 널을 지정할 수 없게 되죠. 여기에 널을 지정하게 되면 이 해당 값은 널을 가질 수 없습니다. 기본적인 타입은 널을 가질 수 없는 타입이 기본형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값을 변경해주기 위해선 널 값을 가져야 되고, 또 이뮤터블한 게 아니라 뮤터블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값이 변경되기 때문에 널러블한 값, 물음표를 반드시 같이 호출해 줘야 된다. 그래서 이 메시지라는 값이 널을 갖죠. 이렇게 하면. 그리고 이 널이 가능한 이 값을 변경을 해줍니다. 변경을 해주면 메시지 그리고 이 프린트를 해주는데 메시지 이 메시지의 길이를 호출할 건데요. 이 길이를 호출해 보면 이 메시지가 널이 가능한 객체이기 때문에 이 널이 가능한 객체의 랭스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잠시만요. 지금 이 경우는 스마트 캐스트가 돼서 잠시만요. 네, 지금 보시면 스마트 캐스트가 최근에 조금 더 변경이 됐네요. 지금 보시면 이 랭스를 호출해 주려고 하는데 이 메시지의 랭스를 호출할 수 없는 이유는 이게 널러블 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실제 널이라서라기보다 이 값이 널러블 하기 때문에 이 널러블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이 물음표를 이 변수 끝에 붙여줌으로써 이 값이 오류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물음표는 따라다니게 되고, 코드 어디에서든 이 따라다니는 물음표를 통해서 이 값이 널이 가능하구나를 개발자가 명시적으로 이해를 하고 코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코드가 좀 안전해지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호출을 해보면 네, 그래서 이 값이 나오기 전에 이 값이 널이기 때문에 얘도 널이라는 값을 프린트하게 되고요. 메시지도 널이었죠. 근데 만약에 메시지라는 값을 넣고 다시 프린트 한다고 하면 네, 보시는 것처럼 랭스는 7이고 메시지라는 값이 출력이 되죠. 지금 보시면 지금 unnecessary라고 호출되는 이유는 이 코틀린이 지금과 같이 제가 명시적으로 여기에서 값을 지정하면서 얘는 널이 아닌 게 됐기 때문에 스마트 캐스트가 동작한 겁니다. 얘는 널러블 스트링이 아니라 그냥 스트링이 된 거고 물음표를 생략할 수 있게 해준 거고요. 이거는 이 인텔리제이가 최근에 추가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 널러블 오퍼레이터가 이렇게 변수 선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파라미터로 패싱 받을 때 널러블 하기 때문에 그거를 널러블 한 상태로 값을 받기 때문에 지금 위에와 같은 지금 물음표가 따라다니는 식으로 프로그래밍 해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최대한 널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코틀린의 장점입니다. 다음으로 오퍼레이터 오버로딩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장 이
오퍼레이션 오버로딩의 가장 이상적인 상태, 가장 이상적인 그림은 이 시간 계산에 좀 있는데요. 시간을 계산하기 위해서 굉장히 기존의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많은 코드들을 만들어야 했는데, 지금 코틀린 같은 경우는 오퍼레이션 오버로딩을 통해서 시간 계산을 좀 더 깔끔하고 예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타임 클래스를 데이터 타입으로 선언을 했는데요. 시간과 분을 갖는 타임이라는 클래스를 만들 때 이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그 연산자 중에 이 플러스라는 연산자를 오퍼레이터를 오버로딩해서 시간을 계산해 줍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간 계산은 계산이 좀 복잡한 게 분을 먼저 계산해서 시간으로 더해주고 그 남은 분을 표시하는 형태로 이 새롭게 객체를 만들어 주죠. 이렇게 해서 함수를 만들어 주게 되면 시간을 좀 더 코드에서 간결하게 명시적으로 시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타임은 타임 10시간 40분 더하기 3시간 30분 이라는 값을 계산한다면 실제로 이게 이 값이 일일이 계산을 해주려면 분을 먼저 더하죠. 분을 먼저 더해서 1시간 10분이라는 분이 나오고 이 시간 10시간 13시간을 더하고 여기서 1시간 10분을 더하니까 14시간 10분. 보시는 것처럼 명시적으로 이 타임에 대한 덧셈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오퍼레이션 오버로딩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실습 마치도록 하겠습니다.